네,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유기농 수제 디저트라고 했던 미미 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되팔았다는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미미 쿠키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업주 부부는 현재 연락 두절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워낙에 많이 이슈가 됐던 특정 명사인지라 실시간 검색어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일단 미미 쿠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개요부터 좀 짚고 가죠. 네, 미미 쿠키라는 이 업체는 2016년에 충북 음성에서 시작한 업체인데요. 일단 미미 쿠키 앞에 있는 그 미미가 이 제빵을 전공한 이 부부의 아이의 태명을 따왔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먹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쿠키다라고 굉장히 광고와 마케팅을 많이 했었고요. 예. 실제로 여기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우리는 오로지 유기농 제품만 사용해서 쿠키를 만들고 실제로 우리가 반죽까지 다 해서 수제 예. 쿠키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아이를 둔 많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가격이 시중 쿠키보다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뭐 아토피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은 꼭 이 쿠키를 고집해서 먹여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 광고와 이제 마케팅 부분들이 거의 다 사실로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많은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수제라고 믿고 구매했는데 재포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상을 또 받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런데 이제 이 업체가 지금 폐업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정식으로 폐업 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근데 업체 측에서는 이제 운영하던 SNS 계정이라든지 이런데 폐업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폐업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순히 사실 환불만 받으면 되고 이 액수가 물론 뭐 수차례 구매한 고객들의 경우에는 뭐 좀 액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몇십만 원 아니면 몇만 원 이렇게 비교적 소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사실 환불을 받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그게 그것마저도 넉넉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소송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본인들도 이런 지적이 네티즌들도 굉장히 많이 항의했고 소비자들도 항의를 했기 때문에 해명글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본인들이 인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좀 짚고 가죠. 일단은 지금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기 혐의겠죠. 왜냐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수제 쿠키가 아니고 유기농 쿠키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보통 일반 쿠키의 뭐 2배에서 3배가량 되는 그 금액을 주고 저 쿠키를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속여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당이득을 받았다라는 점은 사기죄가 적용이 되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 많이 화가 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양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카드 금액과 그리고 현금 결제 금액을 달리하는 부분, 그 부분도 이거는 위법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 제기가 돼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 사실 수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혐의도 적용이 되겠고요. 거기에 예. 더불어서 사기죄와 이제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과장 광고를 한 거잖아요. 허위 예. 또는 과장 광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다양한 혐의들이 적용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유죄로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뭐 중형 선고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네. 또 그 밖에 사실은 이제 원래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데 휴게 음식점 신고인 상태로 영업을 해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애초에 이 업체가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게 음식점이라는 것은 정말로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뭐 간단한 음료를 판다라든지 간단한 뭐 쿠키 등을 판다라든지 그런 예. 정도는 허용이 되는데
인터넷 카페와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쿠키와 마카롱들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제 신고와 다르게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표시광고법 위반의 혐의를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품위생법 상으로도 허위나 과장 광고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소비자들이 이거는 재포장해서 판다라는 의혹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계속 파면 팔수록 의혹이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편법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SNS상으로 뭐 여러 가지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것들은 물건을 판매한다면 어쨌든 통신 판매업에 위반되는 행위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신고를 적절하게 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판매한다고 다 신고를 마친 후에 아마 팔고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프라인 옷가게라든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런데 나의 개인 SNS를 통해서 사진을 올리고 나의 개인 계좌로 현금을 송금받아서 물건을 판매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개인 계좌로 물건을 송금을 받아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취한 이득이라고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세금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온라인상 판매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미미 쿠키 건으로 여러 가지 혐의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통신 판매업 쪽은 좀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을 통한 구매에서 나온 문제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의 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이 해당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도 50% 정도 있다, 이런 판결인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이게 이 초등학생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달라고 어머니께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가 이제 게임을 하던 계정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계정으로 본인의, 그러니까 아이는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아이템 한 번을 구매를 해줍니다. 근데 그 신용카드 정보가 거기 그 계정상에 다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별도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한 25차례 정도 추가로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구매를 합니다. 그 액수가 18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머니께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거는 구글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결제하게 놔둔 방조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18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를 해줘야 된다. 결제 취소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이 시작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환불을 해준다고 한 건가요? 그러면 그 이유는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기업들이 쉽게 이제 고객들의 불만을 대응할 때 종종 쓰이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손해배상 해줄 수 없고 환불도 해줄 수 없다. 당신의 책임이다라고 이제 했다가 이 소비자가 굉장히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겁니다.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사실은 더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180만 원을 돌려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송까지 제기를 하니까 구글에서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해서 내가 그거를 환불해주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누구나 이제 가늠을 해보게 되잖아요. 내가 얻을 180만 원과 내가 드리는 시간과 비용 더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제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하게 마련인데 이 소비자,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내가 받게 되면 소송을 취하해야 되고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실제로 소송을 지속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 구글 이외에도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온라인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어머니의 계정을 가지고 어머니 계정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아이가 비밀번호도 아는 상황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입력을 해서 만약에 아이템을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어머니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구글은 마땅히 굉장히 이제 개인 계정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업체이고 네. 미성년자로 이름이 등록된 계정과 성인의 신용카드 그것도 서로 명의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구글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예.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결제가 안 되도록 매번 정보를 입력하게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본 사안이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아이가 어머니의 아이디까지 도용을 해서 결제한 경우다라고 하면 사실은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이거는 아이의 아이디였고 어머니의 신용카드였고 구글의 일정 부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인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이들이 게임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이 것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유사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아마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이런 일이 더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따로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린 이제 미성년자들이 원래는 법률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부모, 그러니까 성인의 동의를 받고 법률 행위를 해야만 그것이 유효한 법률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네. 뭐 결제를 하고 내가 서명을 하고 이런 게 다 법률 행위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면 서비스가 아니라 요새는 온라인 서비스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좀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의 사건처럼 이번 판결처럼 조금 포털 사이트의 그런 주의 의무를 좀 더 강하게 요구하는 판례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예. 뭐 부모님께서도 이런 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네요.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 소송이 어떤 관련된 소송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는 이미 했었죠.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명예훼손 부분과 그리고 예.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라는 점으로 이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형사 고소가 뭐 나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나의 민사적인 손해를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은 이제 3억 원대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 가액이 굉장히 이제 액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김부선 씨의 주장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나를 허언증 환자로 몰고 예. 마치 뭐 마약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나의 명예가 훼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김부선 씨를 현재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은 김부선 씨가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재명 그 지사가 직접적으로 김부선 씨를 고소를 한 것은 아니고 이재명 뭐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김부선 씨를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예.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점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부선 씨도 이제 한 차례 혼자 가서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가 바로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강용석 변호사를 대동하고 또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경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혐의점이 뭐 있다라고 보면 검찰에 넘겨서 충분히 뭐 기소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재판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초반이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김부선 씨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전혀 없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형사 사건으로는 이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뭐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 간에 사실은 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그 관계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점을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인정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반대로 이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소송만큼 증명이 이제 엄격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떠나서 김부선 씨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그 명예권이라든지 인격권이 침해가 당했다라고 하면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김부선 씨가 얼마나 공익적인 인물인지 그 부분이 이제 그 판단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재판부가 김부선 씨가 굉장히 뭐 유명한 연예인이고 예. 공익적 인물로서 뭐 허언증 환자다 내지는 뭐 마약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견뎌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승소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 하지만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뉴스가 아무리 여배우라고 하더라도 굳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일정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 사실 지금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에게 청구한 그 손해배상 청구액이 3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과도한 경우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할지도 궁금한데. 액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굉장히 뭐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연예인인데 여배우인데 나의 명예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고 예.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이제 딸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딸까지도 이렇게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정한 액수 나름대로의 액수가 3억 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재판부에서 늘 민사 소송을 하다 보면 원고가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다 인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만약에 이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수준에 맞는 액수로 인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김부선 씨에 관련된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다양한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